안녕하세요, 공희준입니다. 살면서 누구든 언제나 피폐해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 피폐한 순간들을 사연을 읽으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내가 취업 전략을 잘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피폐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통, 몇백 통의 이력서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얼만큼이나 면접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면접에 나가도 이번에도 똑같으려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 막막하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알바도 더더욱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국수집 서빙 알바를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저 말고도 50명이나 더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 뽑는데 저는 32살이라서 나이 때문에 더더욱 구해지지도 않아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숨이 정말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점점 더 압박감은 심해지고 생활비는 떨어져만 가는데 일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 지옥 같은 쳇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제가 이제는 너무 한심스럽고 지옥 같기도 합니다. 더 슬픈 건 이 지옥 같은 쳇바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취업도 하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요? 이젠 정말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답답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그래, 넌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거야. 진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30이 넘은 지금은 그런 것은커녕 그냥 바로 내 앞에 내일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살기 정말 팍팍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형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형 누나들 보면은 이제 진짜 취업을 하실 나이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런지 뭐 진짜 100% 중에 10%? 이 정도밖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특히 취업 쪽으로는 더더욱 좀 힘들게 풀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런 걸 보면 진짜 확실히 그냥 삶이 팍팍하고 정말 내 자신이 피폐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정말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보시는 형 누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최근엔 저희도 공채를 하게 돼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채용 박람회를 가든 구직 박람회를 가고 그와 관련 강의를 가든 수업을 가든 되게 많은 구직자들을 만났어요. 불특정 다수를 정말 다양한 분야에. 근데 모든 사연도 듣고 개개인의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기업의 히스토리가 너무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 기업이나 청년들이나 정말 막막한 그 부분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같이 뭔가를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올해 1억을 버는 회사예요. 우리가 2021년도 목표, 우리는 이번에 매출 더블로 2억을 벌자.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억짜리 설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에 1억을 벌려면 5천만 원짜리 기계가 필요해. 근데 5천만 원짜리 기계를 2대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똑같은 기계를 2대 놓으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장이 넓어져야죠. 공장이 확장이 되고 또 라인이 추가적으로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아까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기계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한 5억짜리 기계를 넣으면 생산이 한 10배 뛰어버려요. 진짜로 기계들이 그래요. 이게 1천만 원짜리 기계랑 5천만 원짜리 기계, 1억짜리 기계가 5천만 원에 5배 비싸니까 5배 더 생산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계들은 5배 생산이 아니라 10배, 20배 이렇게 생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설비 투자를 할 거면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1억짜리 회사가 갑자기 10억짜리 회사로 확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해야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 큰 돈과 기회비용을 어디서 날 것이냐. 그래, 좋아요. 대출을 받든 투자를 받든 융자를 받든 어디선가 돈을 끌어왔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설비를 투자를 했는데 사람을 뽑아야 돼. 또 이 기계를 돌릴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는 1억은 3명이면 충분했는데 10억이야. 그럼 제조업은 똑같아요. 그대로 30명 곱하기 10.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직자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대학까지는 잘 왔어. 대학 잘 졸업하고 또는 내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어. 잘했고 기술도 잘 배웠는데 취업을 해야 돼. 또는 창업을 해야 돼. 여기서 이 큰 벽에 딱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추가적인 리스크가 우리 입장에서는 10억짜리 기계를 놨어. 사람을 30명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억을 팔아야 돼.
그럼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들어갔어. 거기서 적응을 하고 올라가야 돼.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듣기만 해도 깝깝하죠. 진짜 앞뒤 막막하고. 그건 사실 기업 입장이나 구직자 입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우리의 깝깝한 현실을 좀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구직자가 필요한 거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같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이 깝깝한 현실을 기업이 뭐 복지나 또는 높은 연봉, 좋은 조건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서로 원하는 것들은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 깝깝함을 느끼고 있는 기업인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그 스케일업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확히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계를 놓고 어떻게 팔 것이다, 이런 걸 먼저 셋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우리 일반 청년층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그 회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뭘 만들 수 있고 그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내가 하려는 그 산업군과 직업군의 특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사연의 경우에는 내가 많은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이력서를 제출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 같은 기업의 팍팍한 상황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많은 이력서를 봐온 사람으로서 모든 이력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는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에 안 맞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우리 기업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거에 안 맞아.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티가 나냐면, 꼭 특히 50통 100통 이렇게 이력서 뿌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모든 회사에 내는 이력서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데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런 회사인데, 그렇게 내 이력서 안에, 사실 기업이 구직자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력서와 면접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첫 단계인 그 이력서에서 그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그 방식이.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 이력 쓰는 거. 항상 픽션과 팩트의 적절한 앙상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 생활기록부 쓸 때 다 한 번씩 해봤어요. 예를 들어 내가 목표한 과가 경영학과다, 또는 뭐 그냥 제가 썼던 거, 저는 종자연구원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냐면 모든 수업을 그런 거랑 엮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물에 관련된 걸 할 거니까 생물 시간은 당연히 그렇고, 뭐 예를 들어 화학 시간이야. 화학에서는 뭐 이런 화학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생명 쪽에 뭐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연구를 해봤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또 뭐 괜히 독서란에 읽지도 않은 뭐 생물학 3판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기업 이력서랑. 왜냐면 기업이 구직 공고를 냈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대기업은 또 예외예요. 왜냐면은 꾸준히 그때그때마다 정해진 채용 인원이 있으니까. 근데 중견 중소기업의 기준을 뒀을 때는, 예를 들어 마케팅 팀을 구해. 그러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는 마케팅하는 기업이었어 원래. 그러면 마케팅에 조직이 잡혀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마케터가 3명 4명 있었어. 근데도 마케터를 또 뽑아. 그럼 그 기업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신입을 뽑는데요. 예를 들어 3, 4명 이미 있는데 신입을 뽑는데 딱 상황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가진 그 인프라와 프로세스 속에서 일을 잘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약간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 능력주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디자인 회사야, 10명인데 디자이너가 부족해. 디자이너만 10명인데 디자이너가 부족해. 그럼 뭐예요? 진짜 바쁜 회사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 이런 회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팀을 창출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원래 사료 만드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갑자기 유튜브를 해야 돼.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창업 안에 또 다른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팀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회사가 솔직히 뭐 이쪽 새로운 부서에 투자할 돈이 없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그게 특히 심해요. 필요한데 새로운 분야, 마케팅팀, 디자인팀, 뭐 디렉팅팀 또는 영상팀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근데 필요해.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어떻게든 뽑아야 돼. 그럴 때는 필요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그때는 어차피 한 명 뽑을 거 아니에요. 한 명, 2명.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없던 팀을 창출할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일을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하고, 내 할 걸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가치겠죠, 그 회사에는. 그런 것들은 사실 공고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다시 대학, 고등학교,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입시와 입학,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겪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건데, 우리 그거 하잖아요. 뭐 무슨 전형이네 대학교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잖아요. 뭐 내가 고려대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뭐 농어촌 전형이 맞을지 뭐 지역인재 전형이 맞을지 다 찾아보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에 이걸 똑같은 획일된 이력서를 쫙 뿌려보는 건 진짜로 그냥 나 데려갈 사람 어디 없나 하고 던져보는 그냥 미끼 뿌리는 건 그 수준이고, 내가 진짜로 이 기업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기업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허핑을 했던 것처럼 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장 간단하고 빠른 건 홈페이지 또는 구직 공고 안에만 잘 봐도 몇 명을 뽑고 우리 회사가 사원이 몇 명이고 뭘 만드는 회사고 막 마케팅 새로운 팀을 만든다 이거 다 써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상황을 굳이 그 공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감보다 자존감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르다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자신감은 내가 오늘도 안 되네로 떨어질 수 있지만 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눈빛에서 보여요. 진짜로. 이게 특히 면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체적으로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잖아요. 딱 진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차 있구나, 막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있구나라는 게 딱 눈에 보면 보이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자존감 넘치는 사람하고 일하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왜냐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뭐든 해낼 수 있다라는 용기의 원천이에요. 그런 용기와 패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자존감은 정말 한 번 형성되면 되게 이게 내 클래스예요. 근데 자신감은 언제든지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됐거나 언제든지 폼처럼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정말 자존감은 꼭 나 자신을 믿고, 뭐 당장 내가 우리 집에 오늘도 취업에 실패해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거, 이것도 정말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것도 사실 자존감의 원천이고,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무한 신뢰해요. 나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굳게 믿는 그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 누나들이 취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힘든 일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우리 댓글에 같이 공감도 하고 서로 궁금하기도 하고 서로 경험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의 이 힘든 부분들을 잘 좀 메꿔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채널을 보거나 또는 최근에 이 채널을 보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취업에 성공하신 이제 형 누나 친구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같이 축하도 해주고, 또 이 자존감과 성공의 기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